자, 안녕하세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교재는 바이블을 쓰고 있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미분 가능성과 도함수의 미분법 파트 부분 예제 4번, 5번, 6번을 진행할 건데 일단은 도함수와 미분법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분명히 배웠으니까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앞쪽에 있는 미분계수 함수 1편을 보고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 파트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미분 가능성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로 로피탈의 정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웬만한 0분의 0꼴의 극한값의 계산을 조금 더 스피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미분 가능성을 배울 건데, 이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라든지 그래프의 개형을 배우고 난 다음에 미분 가능성과 연결되는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충실하게 배우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쓰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 내용만 충분히 판단을 한다. 자, 미분 가능성이 뭐냐면 y는 fx가 예를 들어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미분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f 프라임 a가 뭐 하면 되냐면 존재를 하면 돼요. 즉 x는 a에서의 순간변화, 즉 미분계수 값이 있으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앞쪽에서 분명히 순간변화율, 즉 x는 a에서의 순간변화율, x는 a에서 미분계수,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은 말인 f 프라임 a라고 했죠.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한번 써보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표현으로 쓸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율로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x값의 변화량 분의 a로 보냈죠. fx 빼기 f. 즉 a, f라는 점과 x, fs라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순간 변화율의 정의였죠. 자, 요게 존재를 하면 바로 미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때 요 값이 존재를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만족이 돼야 되는 게, 자, a를 집어넣을 때 밑에가 빵이 됐으니까 위에도 a를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 만족이 돼야 되죠. 그래야 수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값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위에다가 x를 a를 집어넣었을 때도 0이 돼야 되니까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x 빼기 fa 요 값도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요. 왜? 분모가 빵인데 위에가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하면 발산을 하죠. 우리가 극한 경우에서 0분의 0꼴 앞쪽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습니다. 맞죠?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때 요 식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보시면 이 리미트라는 기호에서 변수는 누굽니까? x가 담당하겠죠? 그러면 리미트는 x에만 영향을 끼치는 건데 fa는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의 이 극한값은 함수값과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x를 a로 보냈을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함수의 연속이 떠오르죠. 그렇죠? x를 a로 보냈을 때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했을 때 둘이 같으면 연속이라는 조건을 배웠으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면 이 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이 값이 존재를 하려면 0분의 0꼴이 돼서 0분의 0꼴을 만족시키는 식을 써봤더니 연속이라는 녀석이 만족이 되네. 그쵸? 그럼 우리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조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연속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이렇게 반대되는 녀석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명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P면 Q이다가 성립하고 Q이면 P이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다 연속이지만 연속 함수 중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용에서 미분 불가능한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자, P면 Q이다가 성립을 하면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죠. 대우 명제는 P면 Q이다를 갖다가 나 Q이면 나 P이다를 한 게 참이라는 거예요. 즉 얘를 부정시키고 얘를 부정시킨 걸 뒤집는다는 얘기죠. 얘를 부정시키면 뭡니까? 불연속이죠. 그럼 불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하다의 반대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연속이 되면 미분이 불가능하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살펴볼 때 불연속이면 그냥 가차없이 걔는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여기 성립이 안 되는 케이스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들 중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첨점이 발생돼요. 자, 첨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다른 말로 뾰족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한자로 첨자가 뾰족 첨자예요. 한자는 못 씁니다.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죠. 뾰족한 점, 뾰족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뾰족한 점이 되면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되는 거죠. 자, 이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y는 절대값 x에 대한 그래프를 볼 건데 절대값 x는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그래프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분명히 0보다 큰 데서 이렇게 그려지고 0보다 작은 데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이 0인 점에서 이렇게 뾰족점이 생기는데 여기서 왜 미분이 불가능하냐면 0보다 조금 큰 데에서 여기 이 정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함수는 뭡니까? 얘죠? 얘를 미분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이 툭 떨어지면서 1x에 0이니까 1이 되죠. 미분하면. 그래서 얘보다 조금 클 때의 기울기는 1이에요. 1. 근데 0보다 조금 작은 데에서 이 기울기를 구하면 얘를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이 툭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 점에서는 얘의 기울기를 1이라고 말할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거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0보다 조금 큰 데에서 기울기를 우미분계수로 하고 0보다 조금 작은 데서 미분계수를 자미분계수로 하는 겁니다. 그때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값이 1하고 마이너스 1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첨점일 때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뾰족한 점이 생기면 여기서 기울기 얘, 여기서 기울기 얘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지죠. 왜냐하면 기울기를 얘라고 말할 건지 얘라고 말할 건지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첨점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시 0분의 0꼴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 된다는 걸 판단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값이 존재를 하면 얘도 극한값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조금 클 때의 미분계수 이 극한값과 리미트 x를 a보다 조금 작을 때의 이 극한값이 서로 뭐여야 됩니까?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를 하죠. 그때 요 표현이 바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보다 조금 클 때의 기울기.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우미분계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요 표현 a보다 조금 작은데 얘가 만약에 a가 0이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좌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극한값이 똑같이 같아야지만 뭐가 된다고? 미분이 가능해진다. 극한값이 존재해진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F'A이긴 A인데 A보다 조금 큰 데서의 미분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F'A이긴 A인데 A보다 조금 작은 데서 미분계수라서 요 두 개 값이 똑같다. 이러면 첨점이 생기지 않아서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 결과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I는 fx가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은지를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심화 문제라고 하는데, 심화 문제에서는 얘에 대한 미분 가능성을 우리가 조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은 불연속이 와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첨점이 와서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내가 뭐 하면 돼? 제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y는 fx가 기본적으로 x는 a에서 연속임을 만족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연속성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속이 되면 불연속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y는 f'x가 있는데 이게 x는 a에서 또 연속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누굴 마킹하는 거야? 첨점을 마킹하는 건데, 다시 이쪽으로 와서 봐봐. 얘에 대한 f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f'x는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자, 얘를 미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된댔어.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는 y 값이 1이 되는 거고 0보다 작은 데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게 얘를 fx가 하면 얘는 f'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분명히 뭐 하고 있습니까? 불연속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케이스가 바로 첨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연속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지겠죠. 첨점이 안 생기게.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 문제로 가면 우리는 이렇게 푼다는 거야. 기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끝나요. 자민분에서 우미분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자, 요거 이제 적어놓고 요 녀석의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 더 이해하고 암기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릴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릴 건데 요걸로 하나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놓고 요 그림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인 함수와 그 다음에 불연속인 함수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연속인 함수 내에 당연히 뭐가 존재합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연속이 돼가지고 첫 번째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영역에 들어가는데 연속이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 요게 뭐라 했어? 두 번째로 첨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연속이 되긴 하는데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나오는 게 첨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면 알아서 연속이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 미분이 가능한 요 영역은 얘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 하나로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인 함수 내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는 불연속과 첨점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연속인 함수 내에서도 분명히 그다음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 연속인 함수 내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가 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여기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놓고 미분 가능성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미분 가능성에 이제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앞쪽에서 배웠던 연속성의 성질과 그 다음에 수렴값의 성질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fx가 x는 a에서 둘 다 극한이 존재하면 더한 거나 뺀 거나 곱한 거나 나눈 것도 다 존재하더라. 근데 나눴을 때 그 극한값, 분모에 있는 값이 빵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수렴값의 성질이었죠.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였습니까? 둘을 더한 거나 뺀 거가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하거나 연속이면 둘 다 존재하든지 연속이든지 둘 다 존재하지 않든지 불연속이든지 이 케이스가 연속이 되는 경우랑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곱한 녀석이 연속일 때도 예를 들어서 둘 다 연속이든지 둘 다 불연속인지 하나만 연속인데 그때 하나만 연속인 녀석의 극한값은 빵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합성함수 관련된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도 이미 다 한 거야. 왜냐면 미분 가능성도 우리가 앞쪽에 있는 수렴값의 성질, 즉 극한값의 성질이랑 연속성의 성질이 다 성립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극한으로 표현되어 있는 녀석들은 다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로 fx 플러스 마이너스 g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첫 번째 케이스로 뭐가 있죠? 첫 번째 케이스로 둘 다 뭐해서 가능해서 미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이게 미분 가능 성질이야. 둘 다 가능하면 더한 것 뺀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둘 다 불가능한데 더해서 빼서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낸다면 이 문제를 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x 곱하기 gx가 있는데 얘가 x는 a에서 예를 들어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라 그랬다고? 첫 번째로 둘 다 뭐해서 가능해서 가능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둘 다 뭐해서 불가능해서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만 뭐해서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연속성에서는 이 하나만 가능할 때 함수값만 봤었잖아요. 근데 이 미분 가능성에서는 얘를 사실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우후 미분계수, 좌 미분계수 갖다 놓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 조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성은 나오지 않을 거라 여겨져요. 미분 가능성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다. 연속성과 극한에 대한 내용은 나올 수 있는데 미분 가능성에서는 합성을 절대 내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랑 연결되는 문제가 나올 뿐이지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나야 우리가 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오지 않으니까 딱 미분 가능성은 요 곱의 미분 가능성과 합과 차에 대한 미분 가능성만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앞쪽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극한의 존재와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은 다 성질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서비스로 로피탈의 정리를 배울 거예요. 자, 로피탈의 정리. 자, 정리라는 표현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항상 정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항상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저 녀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거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는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빗변의 제곱이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공식이죠. 그 정리는 우리가 언제만 쓸 수 있습니까? 직각 삼각형일 때만 쓸 수 있죠. 아무데나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큰일 나죠. 그래서 정리라는 녀석의 표현이 나오면 항상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얘는 로피탈의 정리가 언제 만족이 되는 거냐면 y는 fx 그리고 y는 gx가 둘 다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나오고 즉 미분이 가능할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문과 중심 수투 파트에서 나오는 녀석은 웬만하면 될 건데 무리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미분하는 방법을 안 배웠으니까 그때는 못 써요. 근데 이과 중심 같은 경우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미분이 가능할 때만 쓰자라는 것만 인지를 해두시고 언제 쓰는 거냐면 얘를 0분의 0꼴의 계산을 할 때 어떤 극한값을 0분의 0꼴이나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자, 우리가 지금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만 점검해 볼게요.
평균 변화를 이용해서 순간 변화를 우리가 배웠고 순간 변화에서 도함수를 배웠고 미분법을 배웠잖아. 근데 미분법 공식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극한값의 정의로 우리가 미분계수나 도함수를 구할 때 힘들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공식화를 해서 우리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의 계산을 하는 것보다 미분법을 쓰는 게 계산이 훨씬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의미로 이런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극한값의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라 미분법을 이용해서 푼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자, 리미트 x를 갖다가 a로 보냈을 때 fx분의 gx가 있는데 a를 집어넣었더니 fa가 빵이에요. 위에도 a를 집어넣었더니 얘도 빵입니다. 그럼 0분의 0꼴이죠. 그쵸? 그때 얘를 어떻게 푸냐면 로피탈의 정리를 쓴다는 건 x를 a로 보낼 때 x가 변수니까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f'(x)분의 g'(x). 그럼 얘네들은 미분하는 게 더 빠르죠. 그래놓고 a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f'(a)분의 g'(a). 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자, 미분을 했는데도 a를 집어넣어서 빵이 되면 한 번 더 미분해서 a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잘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써먹는지 예를 들어볼게. 예를. 자, 이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리미트 예를 들어서 x를 2로 보냈을 때 밑에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라고 할게요. 물론 이거는 극한값으로 풀어도 쉽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야. 그럼 2를 집어넣을 때 얘도 빵이고 2를 집어넣을 때 얘도 빵이죠. 그리고 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들은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다항함수들은 뭐라고?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로피탈의 정리를 써도 되겠네. 그래서 x에 관해서 밑에를 미분하면 1x는 미분하면 1이 될 거고 상수항은 빵이 되죠. 그다음 위에는 2 툭 떨어지면서 2x가 될 거고 얘는 1 줄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상수항 미분하면 빵 돼요. 그래놓고 리미트 뭐 한다고? x를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냥 이 자리에다. 그럼 3이 되겠죠. 이렇게 푼 거랑 극한값을 푼다라는 건 x-2 즉 인수야 인수 찾기 해야 되잖아요. 그때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를 갖다 이렇게 지워주면서 2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값이 3이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얘가 훨씬 더 뭐야?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면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사용되는 개념에 관련된 내용을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 로피탈의 정리를 방금 배웠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써먹는지를 제가 분명히 1편에서 이런 문제 나올 때 로피탈의 정리 쓰면 더 편해 라고 했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런 거를 먼저 접근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로피탈의 정리를 우리가 서술형에서는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교과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다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돼요. 그러면 너네들이 0분의 0꼴이나 극한값 풀 때 뭔가 애매합니다. 그럼 그때는 무조건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로피탈의 정리 쓰면 풀리는 문제인데 안 씁니다. 고지식해요. 나는 교과 과정에서 배운 게 아니니까 나는 저거 무시하고 들을 거야. 그러면서 지가 일부러 손해를 봐요. 야, 너네들이 시험장에 가서 객관식에다 로피탈의 정리 썼는지 안 썼는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내가 고민에 0분의 0꼴을 막 식을 변형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예제 2번에 우리가 1번 같은 거 2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볼게요. 2번. 자, 리미트 x를 갖다가 a로 보냈는데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afx 빼기 xfa 이게 주어졌는데 얘가 지금 뭐라 하냐면 2분의 1에 f'(a) 빼기 a분의 fa랑 같니? 이런 걸 증명한 거야. 결국 이거 풀라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얘가 보면 a를 집어넣어서 밑에 빵이고 위에도 a를 집어넣으면 afa 빼기 afa니까 0분의 0꼴이죠. 그리고 위에서 함수 fx가 x는 a에서 뭐한다 해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로피탈의 정리 써도 되는구나 라는 조건이 만족이 돼요. 혹은 fx가 다항함수라고 주었어요.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니까 로피탈의 정리 써도 되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x가 변수입니다. x가 아닌 건 다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럼 밑에는 얘를 미분하면 2x가 될 거고 2 툭 떨어지면서 차수하나 줄어들고 a제곱은 그냥 빵이 되죠. 상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2x를 미분하면 얘 미분하고 그냥 2를 곱해주는 것처럼 얘도 af 했으면 얘를 미분하고 그냥 a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af 플라임 x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쵸? 얘도 얘가 상수입니다. 그럼 x 미분하면 1이니까 1 곱하기 f니까 그냥 fa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리미트 x를 a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2a분의 뭐가 되니까 af 플라임 a 빼기 fa가 되죠. 그리고 이제 분리하면 얘가 나와요.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막 그럼 이거 막 정의 쓰고 막 저기다가 afx 막 afa 더했다 뺐다 막 이 짓을 해야 되는데 로피탈의 정리했으면 그냥 계산으로 끝나는 거야. 얼마나 쉬울까요? 얼마나 쉽게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제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잘 보세요. 2번 예제 3번에 2번. 자, 리미트 예제 3번에 2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h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mh 빼기 f의 a 마이너스 mh 이 값이 m 플러스 n의 f 플라임 n입니다. 자, 우리 분명히 y는 fgx라는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면 겉미분하시고 내가 분명히 이거 손바닥으로 가려놓고 f 얘 손바닥을 미분하면 f 플라임 얘가 되겠죠. 손바닥. 그래놓고 gx를 그대로 써주고 얘는 속미분을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라 했어요.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이거 잘 보세요. x 자리에 이상한 게 들어가면 다 합성이야.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봐봐. h를 0으로 보내면 얘가 빵이고 위에도 h를 0을 집어넣으면 fa 빼기 fa가 돼서 얘도 0이 되죠. 0분의 0꼴이고 얘가 위에서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 계산을 하면 이게 나오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쓸 건데 중요한 거 뭐냐면 얘는 h가 변수니까 h에 관해서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h 미분하면 얘는 1이니까 1 툭 떨어지면 차수 0 되니까 1이 될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h 자리에다 이상한 녀석이 들어갔죠. 그러면 합성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겉미분을 해. 손바닥을 가려놓고 그냥 겉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얘를 속미분을 여기다 곱할 건데 자, a는 상수니까 빵이 되고 mh는 h가 가서 미분하니까 1이 툭 떨어지면서 h 0승에도 1 되고 m 남죠? 그러니까 m이 속미분이 되는 거죠. 거기다 빼기 f 플라임 a 마이너스 mh 이게 겉미분이죠? 여기도 h가 있으니까. 그리고 속미분하면 a는 빵 되고 h분하면 1 툭 떨어지면서 0 되면서 h 0승이니까 1 되면서 마이너스 m만 남죠. 마이너스 m이 되고. 그러면 얘는 n이죠. 얘도 n. 여기 n이 되는 거예요. 마마하면 여기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리미트 h를 갖다 뭐 한다고? 0을 집어넣으셔.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m f 플라임 a고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n f 플라임 a가 되죠. 그래서 f 플라임 a로 묶어주면 앞에는 m 남을 거고 뒤에는 m 남아서 바로 나와요. 어느 게 편합니까? 우리 막 이거 해가지고 여기다 빼기 fa 플러스 f 해가지고 막 식 변형시켜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 생각이 안 나면 그거 떠오르는 생각도 플러스 막 그거 하다가 계산 실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미분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항상 극한값의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미분법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이유가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계산이 힘들잖아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미분법을 쓰면 굉장히 편해지니까 이런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값 계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하면 미분법 계산을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판단을 할게요. 뒤로 넘어오셔서 이제 예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4번, 예제 5번, 예제 6번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4번 볼게요. 예제 4번. 자, 예제 4번을 보면 함수 fx가 지금 뭐라고 적었냐면 절대값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x는 0에서의 연속선과
미분 가능성을 보랍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앞쪽에서 함수의 연속을 배웠을 때도 연속성을 볼 때 우리가 만약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쉽잖아. 야, y는 예를 들어서 fx라고 할 때 여기 x에 관한 식이 전체 절대값이 붙어있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그랬죠? y는 fx 그래프 그린 다음에 y가 절대값이니까 x축 아랫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x축 대칭을 해서 위로 꺾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 그래프도 우리는 그냥 제일 y라고 볼게. y는 x, x-1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x절편을 이용하면 얘는 빵이 될 거고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면 x축 아랫부분이 어디가 됩니까? 바로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 요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봐봐. 여기 하양이 부분은 내가 건든 게 없으니까 이 식 그대로 가죠. 그럼 x, x-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fx는 만약에 식을 내가 쓴다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구간과 x가 1보다 큰 구간, 여기 뭐 등호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녀석은 x 곱하기 x-1이 되겠죠. 얘도 x 곱하기 x-1이 될 거고,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바로 요 부분을 x축 대칭을 했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잖아.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씌운다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씌우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 곱하기 x-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수를 달고 나면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 녀석에서.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x 곱하기 x-1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살펴보면 x는 0에서 연속성을 볼 때 봐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보세요. 자극한 0보다 조금 작을 때 하면서 0을 집어넣으면 빵이 되죠. 그리고 함수값, 등호가 있으니까 함수값도 빵이에요. 그냥 우극한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얘도 빵이잖아. 그래서 빵빵이 돼서 얘는 연속이 되는데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그냥 연속도야. 연속적으로 손을 안 떼고 그리니까 연속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식으로 풀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미트 x를 0보다 클 때 우극한 값과 리미트 x를 0보다 작을 때 자극한 값과 함수값이 다 0이야. 그럼 연속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프로 봤을 때 여기서 뭐가 이렇게 뾰족점이 생겨. 이렇게 뾰족점이 생기죠? 그러면 첨점이 생기면 우리는 뭐가 됐어? 미분이 불가능하죠. 아, 첨점은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시킬 때 이렇게 꺾일 때 생길 가능성이 있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첨점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0보다 조금 작을 때는 기울기가 이거고 0보다 조금 클 때의 기울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한다고?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쉬운 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한다 했어? 리미트 x가 0보다 조금 클 때에 뭐라고? x-a분의 fx 빼기 fa 이런 우미분계수와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조금 작을 때에 x-a분의 fx 빼기 f0입니다. 이거 다 0이에요. 0 이게 바로 0보다 조금 클 때 우미분계수, 0보다 조금 작을 때 자미분계수 이게 같은지를 보면 되는데 0보다 조금 작을 때 얘를 미분하시는 거죠. 저 정의로 푸는 게 아니라 미분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0보다 조금 작을 때 함수 이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 고배 미분이죠. 고배 미분은 차례로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1. 그러면 1 곱하기 x-1 더하기 뒤에 거 내버려 두고 얘 미분하면 얘는 1, 얘는 빵. 그래서 얘는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 0 집어넣을게요. 그럼 0이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 0보다 큰 데서 얘 미분하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뒤에 거 내버려 두시고 더하기 빼기 x. 앞에 거 내버려 뒤에 거 미분하면 얘도 1이죠. 1이 되는 거죠. 거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얘는 날라갈 거고 0 집어넣으면 1이 되죠. 얘는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지는 첨점이 돼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미분해서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절대값, 요 함수는 x는 0에서 연속이나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속인 함수 중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는 첨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제 4-3번을 볼 건데 난이도를 올렸다라는 건 분명히 미분 가능성의 성질을 썼겠죠. 자, 어떤 두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더한 거나 뺀 거나 곱한 거나 나눈 것도 다 미분이 가능하죠. 하지만 나눈 거에서는 그 미분 계수 값이 빵이 되면 안 되죠. 분모가 빵이 되면. 뭐 그런 것들은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4-3번을 보시면 자, fx가 x는 0에서는 연속이에요. 근데 미분은 불가능하죠. 자, 이런 표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자, y는 x 곱하기 f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은 y는 x제곱 플러스 f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y는 1 플러스 xfx 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보시면 자, 얘는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쵸? 곱하기로 이루어졌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골랐어. 자, x는 다항함수.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서, 모든 실수에서 x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곱하기가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둘 다 미분이 가능하든지 둘 다 미분이 불가능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미분이 가능한 케이스죠. 그러면 얘는 지금 하나만 미분이 가능한 케이스죠. 얘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조사를 하라 그랬어. 뭐 어떻게 한다고? 리미트 얘를 gx라고 놓고 리미트 x를 0보다 클 때의 우미분 계수 x-0분의 gx-g영이 이거랑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자극한 x-0분의 gx-g영이 이렇게 쓰는 거죠. 맞습니까? 그쵸? 근데 지영이 같은 경우는 둘 다 연속이니까 자극한 우극한에서 지영은 그냥 여기다 0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빵빵이 되죠. 빵빵. 그쵸? 그럼 우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x분의 gx인데 얘가 봐봐 리미트 x를 0보다 클 때 x분의 xfx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서 0보다 조금 우극한 값을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조금 작을 때 이 함수도 sfx 똑같을 거니까 얘도 xfx가 돼서 리미트 x가 0보다 조금 작을 때 x분의 xfx 이렇게 되죠. 그럼 그 값 풀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f 0-가 되는데 분명히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똑같죠. 그럼 여기서도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다라는 녀석이 성립이 되니까 기억은 미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케이스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시는 거죠. 자, 니은 볼게요. 니은. 그래서 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 자, 니은을 보면 x제곱은 2차 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죠. 미분 가능. 그쵸? fx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둘이 더한 값이 미분이 가능한 케이스는 둘 다 가능한지 둘 다 불가능한 케이스 두 개밖에 없는데 얘는 가능 불가능 나왔으니까 보지도 않고 긋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디귿을 볼 건데 봐봐 1 더하기 xfx분의 1이에요. 근데 상수함수들도 다항함수니까 얘네들 다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sfx는 앞에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한지를 알았어. 그러면 미분 가능한 것끼리 더한 것분에 나눈 것도 다 미분이 가능하고 이 값이 빵이 되더라도 이 값이 -1만 아니면 되잖아. -1이면 분모가 0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을 때 f 0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 -1이 아니면 미분이 다 가능한 건데 어쨌든 간에 1 플러스 xfx는 1이 될 거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한 거를 더하고 빼고 나눈 거기 때문에 얘도 미분이 가능하다 해서 기억 디귿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쉽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여기서 나오는 미분 가능성은 쉽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예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미분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식 쓰라는 얘기고 도함수의 정의 이런 거 쓰라는 얘기예요. 자,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 자, 미분법 공식 또는 도함수의 정의들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제 5번 보시고. 자, 분필 좀 살짝 바꾸고 갈게. 자, 예제 5번에서 x는 다음 함수의 도함수와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즉 f'x와 f'2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1번에서 fx가 지금 뭐라고 줘있냐면 x 3승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줘줬어요. 자, 이런 걸 구하면 이제 미분법을 써가지고 그냥 도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도함수의 정의를 쓰라고 하면 정의를 써야 되는데 일단 얘는 그냥 미분법 공식을 외우라는 겁니다. 자,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앞에 거 하나 미분하면 3 툭 떨어지고 차수 하나 줄어들고 1은 미분하면 빵 된다 그랬어. 곱하기 뒤에 거 내버려 두시고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2x가 될 거고 3 하면 빵이 되겠죠. 이걸 이제 정리하는 녀석이 나오면 정리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f'2를 구하랬을 때 그냥 x에다 2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4, 3, 12 곱하기 1 더하기 8, 9 곱하기 4가 돼서 12 더하기 36이니까 48이 되겠더라.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그래서 너 미분법 할 줄 아니? 이 정도고. 자, 이번에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안 쓰면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제곱을 해가지고 이걸 다 풀어 헤친 다음에 각각을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합성함수로 보고 이 x자리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x자리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건 합성이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고 겉미분, 속미분 합니다. 그럼 빨리 손바닥으로 가려놓고 x제곱을 미분한다 생각하면 2가 툭 떨어지고 그럼 x제곱은 2x니까 여기다 그대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겉미분을 한 거예요. 이게 겉미분. 그리고 안에 있는 요 녀석을 뭐 한다고? 속미분한 걸 여기다 곱해주고. 그럼 얘를 x에서 미분하면 이 x제곱은 2가 툭 떨어지면서 2x가 될 거고 얘는 x에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놓고 f'2를 구하면 2를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4 빼기 2 하니까 2 더해서 3이 될 거고 곱하기 4 빼기니까 3이 돼서 얘는 선생님 좋아하는 숫자 18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나 고별 미분법들 할 줄 아니? 이 정도 물어보는 문제고 3번 볼게요. 자,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2개가 나오든 3개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고별 미분법은 차례로 미분법이에요. 그러면 1, 2, 3 되면 얘 미분하고 얘 내버려두고 얘 미분하면 얘 내버려두고 얘 미분하면 얘 내버려두고 하나씩 하면 돼요. 더하기 이루어지면 되죠. 자, 앞에 거 미분할게. 그럼 x 미분하면 1이고 1 미분하면 빵이니까 1 곱하기 x 빼기인가요? 빼기. 내가 쓰는 거 몰라 그치? x 플러스 3이 될 거고 더하기 이번에는 두 번째 거를 미분하고 나머지 내버려 두시고 얘 미분하면 1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더하기 마지막 세 번째 미분하면 얘 1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자, 그래놓고 얘가 f'x인데 f'2를 집어넣으라는 건데 이런 거 이 집어넣으면 여기 다 빵빵 돼요. 빵빵. x-1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계산한 거니까 3 곱하기 5가 돼서 15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5-3번으로 할게요. 5-3. 자, 보시면 지금 fx는 뭐라고 그랬죠?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자, 얘는 곱하면 3차가 되니까 fx 3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gx. g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3승 플러스 x. 얘는 4차 함수네요. 그럼 둘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도 미분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때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곱하기 g의 1 플러스 2h 빼기 f1 곱하기 g1이가 될 건데, 요걸 보시고 분명히 우리는 h에다 0을 집어넣으면 밑에가 빵이고 위에다 h0 집어넣으면 f1 곱하기 g1 빼기 f1 조이가 0이에요. 그래서 0분의 0꼴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의 미분계수 정의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고 막 f 플라임 1이야 뭐야 이거 변형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잖아. 이럴 때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로피탈의 정리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다항함수 얘도 다항함수니까 모든 거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로피탈의 정리 써도 되구나 하고 빨리 뭐 하는 거라고? 변수가 누구니까? h니까 h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h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얘 미분하면 1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여기 뒤에 거는 상수니까 h가 없잖아. 그냥 0이야. 그 다음에 얘는 둘이 곱하기로 되었죠. 그러면 차례로 문법을 쓸 거야. 그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할 건데 h 대신에 이상 야립 불행에 들어가면 합성이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앞에 거 먼저 미분을 하시고 뒤에 거 내버려 둘 건데 중요한 건 얘 미분할 때 요거 미분할 때 h 대신에 1 플러스니까 합성이니까 손바닥 가놓고 겉미분을 한 거고 속미분을 할 거죠. 그럼 속미분하고 곱할 건데 1은 미분하면 빵이고 h는 1이니까 여기 1 곱하기 거 곱하나 많으니까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 더하기 f1 플러스 h 내버려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할 거야 이제 차례로. 자 얘도 h 대신에 1 플러스 2h 들어갔으니까 합성이죠. 그러면 겉미분을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속미분한 거 1 미분하면 빵 2h 미분하면 2가 될 거니까 2를 곱해주시면 요것만 주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0을 집어넣으면 f 플라임 1 곱하기 g1이 더하기 f 1 곱하기 g 플라임 1에다가 2를 구하는 곱한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2 곱하기 2니까 f1은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고 얘도 2니까 얘도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누구만 구하면 돼? f'1이랑 g'1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극한값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분법을 쓰는 거야. 이렇게 로피탈의 정의를 쓰면 굉장히 식이 간단한 거죠. 그럼 f'(x) 구할게요. 자, 곱의 미분법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2x죠. 뒤에 거 내버려 두시고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1입니다. 그래서 1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2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6이 될 거예요. 자, g'(x) 빨리 구할게요.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1입니다. 그래서 뒤에 거 내버려 두시고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3 툭 떨어지면서 차수 하나 줄어들고 x 미분하면 1이죠.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을 거야.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얘 2 여기 4 되니까 8이 돼서 얘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6, 4, 24 더하기 80이 돼서 얘는 104. 네, 뱀이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자, 하도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지루할까. 짜증내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자, 이제 예제 6번으로 갈게요. 마지막 예제 6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게 로피탈의 정리. 나중에 이거를 정의로 푸는 걸 한번 알려줄게요. 근데 그걸 하면 굳이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서술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는 연습도 하긴 해야 되긴 할 건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피탈의 정리 쓰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예제 6번. 자, 함수 fx는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에 대하여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4가 있을 때가 2분의 5일 때 f 플라임 2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f 플라임 2의 값을 구하라는 거는 뭘 구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까? f 플라임 x를 구해서 x에다 2를 대입해서 푸는 거 하나 아니면 f 플라임 2 자체가 미지수인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저 fx를 구해야 f 플라임 x를 구하는 거예요. a, b를 구해야 되니까 요 종류가 나왔잖아. 그럼 이제는 우리가 요 앞쪽에서 볼 때는요. 앞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녀석이 나오면 이게 미정계수 결정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을 집어넣으면 밑에가 빵이고 위에도 1을 집어넣으면 빵이 돼서 첫 번째로 0분의 0꼴을 통해서 f1이 4임을 알 수 있죠? 1 집어넣으면 빵, 위에도 1 집어넣으면 f1 빼기 4, 0이 되니까 f1이 4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어가지고 뭐 저쪽으로 해가지고 막 b를 한 문자로 표현한 다음에 x-1이라는 인수, fx 대신에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인수를 찾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극한의 관점으로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극한으로 푸는 것보다 우리는 항상 뭐가 더 편하다고? 미분법을 쓰는 게 더 편하다고. 만약 미분계에서 정의로 나왔어. 그러니까 f1이 4라는 걸 알았으면 빨리 얘를 f로 바꿔요. 그래놓고 두 번째로 뭐 하면 돼요?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얘를 x-1 곱하기 x 플러스 이렇게 받쳐 놓고 fx 빼기 f1이라고 만든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 얘가 가리키는 게 뭐죠? 이게 x-1분의 fx만의 x값을 변화하고 y값을 변화하고 x를 1로 보내면 f 플라임 1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 밑에다 1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f 플라임 될 거고 얘는 이게 2분의 5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f 플라임 1은 뭐가 되는 거다? 5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럼 f1은 4일 때 1 집어넣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뭐가 되고요? 4가 된다는 걸 알아서 a 플러스 b는 모임을 알 수 있어요. 3임을 하나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x를 구해볼게요. f 프라임 x 미분해서 3x 제곱 플러스 2ax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값, f 프라임 1을 집어넣은 값이 5가 될 거니까 집어넣으시면 3 플러스 2a가 뭐가 되는 거죠? 5가 돼서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고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극한이 나오면 미분계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극한보다. 극한은 미분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그 과정에 있는 것 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f 프라임 x가 지금 3x 제곱 플러스 a가 1이니까 2x가 되겠네요. 그래서 f 프라임 2를 집어넣으면 4, 3, 12 더하기 4가 돼서 16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 건데 이것도 잘 봐봐. 자 여기까지 똑같고 만약에 굳이 이런 미분계수의 정의를 갖다가 내가 표현하는 게 싫다 그랬어. 그러니까 정의를 몰라도 봐봐 fx가 3차함수잖아요. 그러면 1을 집어넣을 때가 빵이고 위에도 1을 집어넣을 때 빵이어서 이걸 찾아냈어. 맞아? 그래서 여기 바꿔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로피탈의 정의 쓰면 된다고. 0분의 0꼴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다 쓸 수 있다니까. 그러면 x가 해서 미분하면 밑에는 뭐가 되고 2x가 되고요. 위에는 뭐가 됩니까? f 플라임 x가 되는 거죠. 그래놓고 리미트 x에다 그냥 1을 집어넣으면 바로 2분의 f 플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런 0분의 0꼴의 극한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미분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웬만하면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다. 팁입니다. 꼭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6-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 함수 fx가 또 주어졌네요. 자 개념을 넓혔다는데 얼마나 넓혔는지를 볼게요. 똑같습니다. 자, 아까는 3차로 나왔던 게 이번에는 몇 차로 나왔습니까? 아니, 3차로 나왔던 게 이번엔 몇 차로 나왔어? 4차로 나온 것 뿐이네요. 그래놓고 문제 구성의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x3승 플러스 1분의 뭐가 될 거라고? fx 플러스 2는 3이 성립할 때 a 플러스 b를 구하라. 즉 a, b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 금방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극한을 딱 보고 마이너스를 집었더니 0이에요.
위에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는 거라고? 플러스 2가 0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빨리 여기다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을 쓰면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놓고 두 번째로 4차고 마이너스 집어넣을 때 빵이고 위에도 마이너스면 빵이네. 로피탈을 정했어야지 해놓고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이고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되죠. 밑에는 3이 툭 떨어지면서 차수 하나 줄어들고 위에는 f'(x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밑에는 3일 거고 위에는 f'(-1) 될 건데 이 값이 얼마나 되는 거야? 3이야. 그래서 f'(-1이 얼마다? 9임을 알아낸 거야. 그러면 사실은 여기다 먼저 이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것보다 미분을 한 값에 집어넣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럼 4x 3승 2 툭 떨어지면서 2ax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f'-1은 9니까 f'-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빼기 2a 플러스 얼마? b는 얼마 되더라? 9가 되더라. 그러면 b는 뭐로 쓸죠? 넘어가면 2a 그다음에 플러스 4 넣으면 13이 될 거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니은 이번엔 f-1이 2니까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a가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3a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b 대신에 예전에도 이걸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a 마이너스 2a 플러스 13이 될 거고 요거 정리하면 a 마이너스 13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될 거면 a는 얼마? 16이 될 거고 여기다 16을 집어넣으면 32 더하기 13이니까 45가 돼서 둘이 더하면 61이 답이 되겠더라는데 어디서 틀렸냐? 어디서 틀렸어요? 온라인이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지. 제가 찾아야 되는데. A가 10이네요. 정신이 나가셨네. 10. 10을 집어넣으면 33. 최종적으로 43이네. 여기서 계산이 틀렸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요딴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려지고 이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주도 우리 구강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도 하시고 답지 답지 제가 보내드려 채점하신 다음에 틀린 거 개별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